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무슨 우리 그 뭐 펩사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펩사가 뭘 stand for 하는지 누가 얘기한다고? 자, 펩사는 Free Application for Student Aid라고 정부가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보조금이에요. 지원금이고, 지원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여기서 그 자격 요건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영주권, 시민권, 그러니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한인분들에게 저거 잠깐 대상이 될 만한 DAKA, 다카, DACA, 네, 다카 그분들은 확실하게 얘기하면 받을 수는 없어요. 펩사를 받을 수 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대신 여기 미국은 조그만한 그런 지원금들이 많아요. 학교별로.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꼭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하이스쿨 카운셀러를 만나세요. 그래서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거 받을 수 있는지 자기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컬리지에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친절할지 말지는 개런티할 수 없어. 그 우리 손을 떠났잖아. 그렇죠. 근데 신청은 꼭 해보시라는. 그렇죠. 신청. 네.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사람들이 이 얘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회계 사무실에서 그 펩사 얘기를 왜 해요?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우리가? 펩사를 작성하시려면 텍스 리턴한 서류를 보고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그 서류에서 대체 어떤 걸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건가요? 이 질문은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라는 건가요? 질문을 그렇죠.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10월 달부터 되면은, 원래 작년부터는 10월 1일부터가 이제 펩사 등록 기간이었는데, 그렇지, 작년까지는. 네, 올해부터는 이제 2024, 2025학년도는 12월부터 펩사를 이제 오픈을 하겠다는 공지가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은 없는데, 작년 같으면 아마 벌써부터 전화 많이 받았었겠죠. 하죠. 네, 그죠. 맞아요. 근데 좀 다 anxious 하겠다. 막 그 early 등록 디시전이 나오는 나오죠. 사람도 있고. 네네. 그러면 사실은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걱정 많이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이 다 아직 업로드 된 것도 아니고, 네. 12월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12월 네. 며칠 날 오픈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아직 잘 네, 모르고. 그냥 디셈버. 디셈버. 네. 아이고야. 그럼 만약에 형제, 그러니까 연년생에 있는 자녀들을 둔 분들이 신청을 할 적에는 뭐 혜택이 있나요? 조금 더 웹사 신청할 때? 두 명이 다 이제 베네핏을 네, 받을 수 네. 있냐, 그 에이드를 받을 수 네. 있냐. 이것도 좀 바뀌었어, 그죠? 네, 바뀌었어요. 어떻게 설명을 좀 해보세요. 바뀌었잖아. 답을 주세요. 이게 작년까지는 다 각자 적용이 됐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혜택이 있었지.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세 명이건. 근데 이제 우리 트리플릿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쌍둥이 아니고 세 명이야. 근데 이제 새로 된 그 기준에 의하면 그러니까 한 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 금액이 뭐 나눠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 명 다 받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결론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펩사는 이제 연방 재정 보조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펩사 신청서를 작성을 하면은 이 가정은 이 수입에 의해서 그 그렇지. 가정의 자산에 의해서 요 정도까지만 분담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그렇지, 뜻인데, 그렇지. 그 보조를 예전에는 각각의 한 명 한 명의 아이당 지원을 해줬다면 이제는 그 보조 금액이 전체 이 가정의 아이들에게 딱 협조해서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애들이 나눠서 그걸 가져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은. 그럴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플레이아웃 되는지는 모르겠어. 그렇죠? 아직은 모르겠는데 네. 중요한 거는 세 명한테 다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명한테 다 가지 않는다는 뜻이 금액이 한 가정당 정해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거를 준비하려면 적어도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서류를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텍스 리턴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거를 보내야 되잖아. 네네.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사실 부모님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 그 그렇죠. 전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번 12월에 펩사를 신청하는 아이들이 2024년 8월에 대학교를 입학하는 아이들이 2022년 텍스 리턴 서류를 내야 된다는 거면 결국 내 아이가 졸업하는 해, 즉 대학교를 가기 전해
두 해 전에 거를 텍스 해야 리턴을 그 사람들이 엄청 물어보는 퀘스천이 있어. 얼마까지 벌면 맥시멈으로 받아요?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그 오바마 케어 받을 때도 그러잖아. 이거 어디가 넘어가면 혜택이 줄어요. 뭐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그 금액이 있을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돈이 없으면 많이 받겠죠. 그런데 그렇지. 적을수록 적을수록 그 가정에서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더 보조를 많이 해주겠다. 컨셉은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earned income AGI가 6만 불 이하인 가정은 그래도 가장 많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만 불이 넘으면 거기서 이제 자산의 정도에 따라서 보조를 적게 해주겠다. 그만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런 얘기죠. 아까 누가 물어봤어? 30만 불 받으면 혜택 받나요? 많아요? 못 받을 확률이 많겠죠. 근데 이제 우리 공립학교랑 사립학교가 좀 달라서 사립학교는 그 기준이 좀 더 높아요. 네, 그렇죠. 컬리지들이. 네네. 근데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지금 빨리 할수록 좋긴 한데 지역에 따라 차이 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펩사는 페더럴 연방 정부의 보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주별로의 데드라인도 다르고 또 각 주마다 주에 거주하는 그 스테이트 레지던트에게 또 주는 데드라인도 있고 데드라인도 다르고 해서 펩사뿐만 아니라 스테이트 데드라인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또 컬리지마다 데드라인이 다르니까 컬리지 파이낸셜 에이드에 대한 데드라인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이제 펩사 기본적으로 또 다 데드라인에 따라서 접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신청할 때 부모랑 애들이랑 막 싸우지 않냐? 서류 달라 뭐 어떤 서류냐 막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유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면 좋겠는데 혹은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면 좋겠는데 아들 보고 너 이거 와라 와 저거 와라 와 막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긴 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제 뭐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또 막 못 써야 되잖아. 에세이도 쓰고. 맞아요. 그러니까는 일을 좀 잘 나눠서 하면 좋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좀 나눠서 하면. 그렇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웹사를 받으면서 신청을 해놨는데 다른 파이낸셜 에이드를 그 해당 학교에다가 또 이것저것 신청이 가능한가요? 메리트로 되는 건 다 가능한 것 같아요. 메리트로 되는 거. 공부 잘해서 하는 거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게 그 어떠한 그 에스닉 그룹이냐에 따라서 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에이시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지? 에이시아는 많지 않은데 예를 들면 히스패닉이에요, 뭐 블랙이에요, 뭐 이런 그런 게 되게 많아, 진짜 많아, 진짜 많아서 근데 이제 사실 신청하는 게 폐는 내기지. 그러니까 막 가서 해야 되고 뭐 이렇긴 하는데 정말 부지런하면 근데 정말 많이 이것저것 해갖고 많이 받는 친구들도 보긴 했어요, 정말로.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아이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찾아다니고 다 찾아봐.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장학금을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나 어떤 그런 개인 뭐 파운데이션에서 주는 재단들에서 주는 장학금이나 할 때 그거 받으면은 나한테 내가 가져요, 내 통장에다 넣어요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장학금은 학교로 직접 가게 되어 있죠. 학교 학생들의 어카운트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은 학생 어카운트에서 장학금 받은 게 되고 그러면은 보조 받는 부분이 줄어들어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로컬리 주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회계사 협회에서 준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그 사람이 직접 받게 되는데. 맞아요. 저희 딸도 작은 걸 하나 받았어요. 어떤 무슨 로컬 무슨 어머니회 무슨 이런 건데 거기서 1,000불 받았어요. 하이스쿨 때. 그거 제 통장에 넣었어요. 아니, 어머니 제 밑으로 있는 걔의 이름으로 돼 있는 통장으로 넣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온갖 장학금 이것저것 받고 에이드 받고 에이드하고는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 파이낸셜 에이드하고는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세금은 그것도 내야 되는 건가요? 장학금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요. 쉽죠? 이제
그 non-profit 차원에서 보면 non-profit은 어느 정도의 뭔가를 주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텍스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첫 번째고 이제 그 이런 걸 물어보시는 많은 경우는 뭔가 그 다른 앤서를 원하는 거야. 그렇죠. 스트레이트 앤서는 거기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를 보통 알려줘요. 그 non-profit에서 알려줘. 근데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내 이름으로 써줬거나 뭐 내 엄마 네. 이름으로 써줬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캐시라고 생각되고 특별히 보고되는 게 없다고 생각되면은 그냥 안 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이게 그란트의 형식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을 쓸 때 그런 걸 쓰라는 데가 꼭 있어. 펩사에도 뭐 받았어요, 뭐 어쨌어요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리포팅이 되는 거지 사실. 시간이 거의 다 됐다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은 펩사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12월 달쯤에 오픈되면 네. 그때 하셔야 되잖아 어차피 딸내미 때문에, 그지? 네. 네, 그때 하면서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시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아직 많아요.